근데 이게 첨단 공정으로 쓰이거든요. 앞으로 5나노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이건 지금 이제 SK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SK도 물론 이제 파운드 사업을 합니다만 보통 이제 성숙 공정이거든요. 첨단 공정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첨단 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나노 반도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만들면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라든지 또 HBM하고 어떤 이제 최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 보고 삼성전자 HBM 사업부 상황은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데요. 엔비디아 언제 납품하냐.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HBM3는 이제 납품 승인이 났잖아요. 제가 보기엔 몇 개월 안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납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삼성도 지금 알아보면 이제 납품이 될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통망 서플라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 지금 지시를 다 내리는 상태입니다. 미리 좀 대비해 달라.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안에 아마 납품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엔비디아가 삼성의 5세대 HBM 제품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가 있어요. 삼성이 지금 급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급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엔비디아도 급합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수량이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속기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루빈을 또 발표했잖아요. 여기에는 HBM이 12개 들어갑니다. 울트라 쪽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죠. 하기 때문에 HBM이 많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만 공급받으면 물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와 줘야만 됩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삼성을 들어오게 해야만 물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이제 납품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보시면 이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HBM이 상당히 보면 이제 D램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로직 다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이걸 예전에는 스스로 했어요. 근데 이게 첨단 공정으로 쓰이거든요. 앞으로 5나노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이건 지금 이제 SK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SK도 물론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합니다만 보통 이제 성숙 공정이거든요. 첨단 공정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첨단 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나노 반도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만들면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라든지 또 HBM하고 어떤 이제 최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 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넘버원은 삼성입니다. 물량도 훨씬 더 많거든요. 삼성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삼성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HBM 제품이 승인된다면 SK 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독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독출 못하는 거죠. 양분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삼성이 금방 이제 쫓아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몰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아마 이렇게 늘려 나갈 겁니다. 그 시간이 하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몇 년간은 아마 SK가 물량이 더 많겠죠. SK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히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훨씬 늘어나는 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예전에 HBM 보면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뭐 30%, 40% 매년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합니다. 뭐 100%, 뭐 20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지금만큼의 어떤 수량을 가져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심하진 않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물량을 상당히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이 이제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좀 영향이 좀 커지겠죠. HBM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SK 하이닉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몇 년을 걸릴 겁니다. 아마 또 몇 년 동안은 아마 SK가 더 마켓 시어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본다 그러면은 삼성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HBM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시장은 삼성이 더 잘하거든요. 넘버 원입니다. 삼성이. 특히나 이제
삼성은 이제 첨단 팀을 만들었잖아요. HBM. 하기 때문에 이쪽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정도 이제 지나면 삼성이 역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특히나 보면 이제 그 삼성의 메리트, 특히나 이제 HBM뿐만이 아니고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징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패키징도 중요하거든요. 이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속의 어떤 성능이 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은 하지만 이게 어떤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패키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이제 강화를 하고 있지만 그런 패키징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또 TSMC랑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어떤 능력은 삼성이 더 뛰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물량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자본력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사 문제라든지 돈이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투자가 많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자본 쌓아놓은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삼성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HBM도 마찬가지로 그 메모리 사업하고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든 다음에 갖다 주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PU랑 같이 쓰면서 또 패키징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약간 약하다는 거죠.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갑의 마인드가 좀 강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HBM 사업도 이제 의뢰 마인드에서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 대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은 잘해야 됩니다. 고객이 넘버원이다.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 능력. 마찬가지로 일단은 풀스택 솔루션을 누가 더 잘 제공하고 또 고객의 어떤 그 필요한 니즈를 얼마나 또 잘 맞춰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또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서비스 마인드랑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은 또 투자도 많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예전에 그 HBM에 늦어진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을 또 많이 키우려고 했잖아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산된 거예요. 메모리 사업에 이제 몰빵했으면 아마 충분히 HBM도 잘했을 텐데 두 개 다 잘 하려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 자본을 엄청나게 또 투자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뒤처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좀 딸린 건데 그래서 삼성에 지금 보시면 그 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파운드리 팹을 하려고 했는데 또 메모리 팹으로 바꾼 그러한 사례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넘버원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큰 운명이 5세대 HBM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5세대 HBM 제품 납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5세대가 납품이 되고 승인이 돼야만 6세대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납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6세대, 7세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에서 일을 갈고 있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그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왜냐면은 HBM에서 엄청나게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그 넘버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존심이 어떤 상당한 스크래치가 난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HBM 3E가 납품이 돼야만 또 HBM4도 납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의 넘버원은 지금 일단 HBM입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 몰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팀도 만든 거고 이쪽에 아무튼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위를 가져와야 돼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명성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아마 계속 이쪽에 더 포커스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책임자로 복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단 HBM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HBM에서 SK에 뒤처진 게 엄청난 데미지를 먹은 거죠. 그 다음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엔비디아 그때 실패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엄청난 또 위기의식이 또 감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또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점유율차가 더 벌어졌어요. 원래는 상당히 높았을 때는 한 18% 이상 갔었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그랬는데 11%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뭔가 좀 혁신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바꾼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또 잘 바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들었고,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바꿈으로써 해서 어떤 이제 삼성의 어떤 과거의 어떤 초격자, 명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영현 부회장 복귀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예, 조금씩 지금 이제 뭐 어제 또 2분기 매출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발표한 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 특히나 이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6.5조 났나요? 상당히 많이 났죠. 그리고 또 매출로 보더라도 TSMC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잘했던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좀 열심히 하면서 좀 많이 좀 그래도 성과가 좋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망은 더 밝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삼성이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업을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HBM, 메모리 HBM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DDR5라든지 ESSD라든지 이쪽에 엄청나게 지금 또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쪽 매출이 상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의 어떤 예전의 어떤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기점이 이제 내년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TSMC도 2나노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나노에서 이제 GA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요. TSMC가. 그러면서 분명 어떤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그 양산이 제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제때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GA 방식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TSMC도 삼성이 겪었던 어떤 전철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그러면서 양산이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를 겪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보시면 이제 이미 3나노 수율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2나노도 수율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양산은 또 제때 할 것 같아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따라잡지 못하지만 격차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도 너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년 되면 시장이 더 좋습니다. 내년 되면 아마 AMD라든지 퀄컴도 아마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뭐 삼성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가도 상당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